네, 반갑습니다. 신길 구역 주민 여러분, 저는 신길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 박종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가 나왔기 때문에 공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해 하는 브리핑으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혹시 아직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톡을 주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이왕이면 한번 사무실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렇게 나온 공문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게 공모 신청 자격이에요. 저희는 이제 먼저 그 신규 예정, 공모 대상의 신규 예정 구역에 제일 마지막 해지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는 가까스로 4순위로 후보지로 일단 후보지가 된 거예요. 공모 신청 자격은 저희는 신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이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년 3월 달에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용역 결과에 사실은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저희 사업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선정 절차에서 이 네 가지 사항을 감안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뭐냐 그러면 과연 필수 요건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고, 제외 요건 이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해당될 수가 없어요. 신길 1구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상 이번 정책적 요건인데, 이 정책적 요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가 그리고 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신길 1구역은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LH하고 저하고 지난 4월 달에 협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점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신길 1구역은 그런 주거 요건으로서 이미 뉴타운이라는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찾아가는 설명, 이것은 이제 5% 정도 동의를 받으면 저희 SH나 LH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주민들 단합 요소예요. 단합 요소. 왜 그러냐면, 특히 정비구역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마지막에 공모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 단체, 저희 추진위 외에 가령 A 단체, 제가 A 단체다, B 단체, C 단체가, C라는 사람이 같이 영등포구에 제출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머지 B나 C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표가 됩니다. 사표. 동의율에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등포 구청장은 저희 단체 외에 다른 쪽에 제출하면 그 단체가 저희보다 동의 수가 더 많다든지 그런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령 50%를 받았고 B씨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를 받았고 C씨라는 사람이 가령 10%를 받았으면 저희 영등포 신길 1구역은 동의율이 80%가 아니라 50%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 20%, 10%는 다 사표 처리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때 어느 단체에 제출해야 되는지, 일개 개인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저희 같은 단체에 제출해야 되는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50% 동의, 일단 30%가 동의율이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네, 사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나중에 서울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 단합이 안 됐구나, 이 지역은.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벌써 단체 외에도 개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또 제출하고 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주민이 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해줄 수 없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작용, 심사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해요. 이 부분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오늘 저하고 공식적인 대화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단합을 기본적인 전제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단합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 내분 있어가지고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좌절되고 정비구역이 해지되는 수모까지 겪었는데 또다시 공공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기고 여러 단체가 난립하고 그러면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 저희 단체 외에 특정 개인이 하는 이런 데다가 제출하게 되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 사표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설명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5% 동의를 해주시면 와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해각서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때 4월 달에 만날 때 LH에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는 부분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뭐 이게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사전 의향서 작성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예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이게 서명란 있죠. 그 서명란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무실을 저희가 개소한 이유가 오셔가지고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우편물로 서명 용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내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남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45일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모신청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모신청서, 이 부분은 수진 대표인 제가 제출하는 겁니다. 서울시장한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보면 추진 단계예요. 추진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완료가 되지도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추진위 구성도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도 아닙니다. 해제된 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 협의 단계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용어가 지금 추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오해하실 분이 없지 않은데 저희의 추진위는 명칭은 추진입니다만 도정법상의 추진위는 아니에요. 도정법상에서 정한 추진위는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추진위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비구역이 지정돼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데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진위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추진위라는 명칭은 뭐냐? 주민협의체, 주민대표기구예요. 일종의 주민들이 협의하기 위한 단체를 저희가 결성합니다. 올해 6월 8일 날. 그 단체가 등록돼 있는데 그게 명칭이 서울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 성격은 주민협의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재개발 사업 계획서 내용 쭉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추진위에서 쭉 작성을 할 거예요. 작성할 거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 사진들, 도면도 제가 전에 한번 제출했었어요. 공모 참여 동의서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건데 이 동의자 보면 여러분 지장 날인하게 돼 있죠. 지장 날인하게 돼 있어요, 직접.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적사항 적게 돼 있고 본인의 그 소유권 현황, 주소지 적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쓰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듣는 거예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은 뭐 자식이나 배우자는 다른 분이 적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잠깐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가령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조합원 수가 하는 500세대다. 500세대다. 근데 500세대가 아파트를 지어서 가령 1000세대를 짓는다. 쉽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500세대가 500개를 아파트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500세대가 남습니다. 50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을 250세대를 하는 거예요. 250세대. 나머지 250개를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250개를 내놓는데 250개를 과연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어떤 가격으로 이걸 공짜로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적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거나 요청하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
저희가 받는 조합원 분양가 수준에서 가져가는 게 적합하지 않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더 싸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조합원보다 가령 조합원 분양가 5억이다 그러면 4억, 3억에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희는 적어도 조합원 분양가 수준에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이후에 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의 내용 중 보면 이제 공공 참여 사업에가 기존 집행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죠. 혹시 조합 같은 경우는 또 추진도 마찬가지고 미리 집행했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동의한다는 거고 향후에 주민대표회의가 설립되면 그것도 역시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첨부는 아까 개인정보 동의서하고 자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자기 지장을 날인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냐? 추진대표자인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저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동의서 자, 제출하면 되는 거고 공공재개 사업은 누차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차 이야기했던 거 굳이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LH하고 이 부분 양형에서 체결한다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정비구역 의제라는 부분들.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재개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 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돼야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에요. 누가 소송 걸면 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이 특구를 일종의 지정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꼭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지구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의제한다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에 가름하는 의제 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필요 없어요.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돼야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공재개발 사업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다 재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저희 신길 1구역은 공공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제일 어찌 보면 스타팅 열악한 조건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일전에. 저희는 일종의 대학 들어갈 때 보교로 들어갔고 비행기로 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웨이팅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저희가 제일 힘드냐? 승차 요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승차 요건이 사순이라는 거고 저희가 참여 동의서를 많이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민 단합이에요. 주민 단합. 지금 저희 추진 외에도 송모 씨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분 종의서를 증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 증거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져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등포 구청에 제출할 때도 그렇게 나눠서 제출하면 나눠서 제출한 것은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사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동의를 다 깎아먹는 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나중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청장이 추천서를 써줘 가더라도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 내용이 다 알고 있어요. 영등포 신길 1구역은 추진 외에도 다른 단체가 막 동의서를 제출했더라. 이렇게 되면 주민 난립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내분 지역이다. 분열 지역이다. 주민 단합이 안 된 지역이다.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빠지는 겁니다. 점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추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하셔야지 서로 사는 겁니다. 분열은 곧 사업이 좌초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 점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오늘 대충 제가 설명을 간략히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사무실 오셔가지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의문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